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장이죠. 여기서 열린 이재명 정진상 배임 등 혐의 공판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재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성남FC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묶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안 끝날 거다. 2027년 대선까지 안 끝날 거다. 제가 1심도 안 끝날 거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조짐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이긴 한데 여하튼 뉴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재판과 다른 거죠. 성남시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공문이 짜깁기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그 목록이 쫙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전부 X표시. 이거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증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했던 거고 이미 확인된 내용이고, 더군다나 이 증거 목록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검찰이 성남시, 그 다음에 기업 이런 데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측이 성남시에서 검찰이 압수한 공문서를 믿지 못하겠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면 대량의 출력물, 이제 프린터에서 나온 거죠. 거기에 사본이 혼재돼 있다.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다. 이런 겁니다. 나온 것 중에. 글쎄, 그런 것들이 사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이제 물론 살펴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 거로 공문이 짜깁기 됐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문은 사본이든 원본이든 간에 이재명 성남시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근데 그걸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검증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이건 변호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증거를 부동의하면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별로 필요 없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필요 없다. 이게 사실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도 다 부동의해서, 이것도 이제 피고인이 부동의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랑 어떻게 다르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성남FC 재판은 두 갈래로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내게 한 것, 제3자 뇌물이죠. 이건 똑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3자 뇌물.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성남지원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 똑같은 일에 대한 기업인들의 재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기업인들이 이 증거, 지금 얘기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남시에서 압수한 공문, 그 다음에 각 기업에서 압수한 성남시하고 주고받은 메일, 이런 것들을 다 부동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공문을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접수하고 보내고 한 사람, 기업에서 공문을 관리하는 사람, 전부 다시 불러서 이거 당신이 만든 것 맞냐, 보낸 거 맞느냐, 이걸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 바람에 검찰이, 그러니까 성남지원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대거 증거를 부동의하는 바람에 그 피고인들이, 그래서 검찰이 증인을 다시 200명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총 410명이 됐습니다. 증인 410명을 신문을 하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 증인이 100명이었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6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러면 뭐 거의 이재명 대표 늙을 때까지 재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걸 지금 뻔히 내다보고 있으니까 재판부도 우려를 하는 거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이 증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거는 피고인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거에 부동의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그 피고인들이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뭐 이런 건 어찌 보면 양식의 문제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왜 이럴까? 그건 뭐 법조계에 물어보면 뻔한 거죠. 재판 지연입니다. 지연.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성남FC 이 4개의 재판이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중에 우일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일회. 근데 여기에서 다 증거 부동의.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되면, 이게 4개를 다 끝내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심하게 얘기하면. 최악의 재판 지연 전략. 자, 이러니까 이제 검찰은 반발, 재판부는 우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부산 민심. 뭐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실패로 돌아가도 뭐 그게 보통의 실패였습니까? 예측을 완전 빗나가서 정말 황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찌 보면 일정 부분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가 빗나가도 너무나 빗나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 여전히 그렇지 않아도 부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총선에서 아문을 들이오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이 된 이후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이송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닥터 헬기를 이용했는데, 이 헬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고, 부산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뭐 심지어는 광주광역시 의사회까지 의료계 전체가 이 특권의식 뭐 이런 데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더 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원지인 부산이 과연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자, 민주당은요 12월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부산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올해 이제 첫 행보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는데, 거기서 피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보름 정도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2번 부산을 방문한 거죠. 그만큼 부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서울대병원 이송 문제로 한 번에 다 털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SBS가 이제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 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이런 신당들이 출연한 전과 후 이걸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보면 신당에 대한 기대가 꽤 높습니다. 그 얘기는 곧 국민의힘에도 불만, 민주당에도 불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당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다. 심지어 뭐 이준석 신당은 16%까지 간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뭐 한 36%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은 뭐 한 26%쯤 되는데 그러면 뭐 신당도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신당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크게 부산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하는 이 찰나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그 여론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려고 무던 애를 썼고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재명 피습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어게인 2016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거를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무슨 소리냐 동남권 신공항 그거 만들자. 그 논란이 지금까지 와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그게 확정이 됐던 거죠. 그만큼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뭐 경제성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가덕도에 영남권의 신공항 국제공항을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자.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뭐 이런 그 지역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여하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바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부산 지역 민심이 술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부산이 18석이었는데 이 중에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차지한 적이 있었죠. 여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총선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피습 사태가 벌어졌다.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피습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하고 그리고 부산대병원 못 믿겠다. 나 서울대병원으로 갈래. 이렇게 돼서 서울대병원으로 무리하게 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서울로 도망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